2부입니다. 여섯 번째 사연. 저 같은 경우 큰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단 한 번도 돈 걱정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피아노는 물론 바이올린, 플룻, 거기다가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두루두루 배울 수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창 시절에. 아,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나중에 나랑 결혼할 남자는 당연히 피아노 정도는 칠 수 있겠지? 이런 생각.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유치하고 웃긴데요. 그땐 그랬어요. 워낙에 어렸으니까. 그러던 제가 성인이 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은 그때까지 비행기 한 번 못 타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많은 형제들과 늘 경쟁하고 그렇게 부대끼며 살아서 그런지 심하진 않았지만 식탐 같은 것도 좀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학 시절 이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메고 갔던 백팩 구석이 너덜너덜 찢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완전 다 찢어졌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 뭐야 이랬는데 웬걸 가만히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사람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편견이 없고 천성이 정말 착한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식이나 부정적인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많이 부러워하면서도 그 어떤 피해의식이나 질투, 그 외에 나쁜 인식 같은 거 진짜 1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나면 항상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늘 신중하고 또 어제보단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단 내일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던 남자였죠. 그래서 전 이 사람하고만 연애를 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야 깨달았죠. 저희 부모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온몸으로 완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저나 남편 같은 월급쟁이는 평생 닿을 수 없는 위치였어요. 해서 지금은 이래저래 좀 빠듯하게 삽니다. 그리고 오늘 과일이 너무 고파서 밖으로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재래시장을 기웃기웃 나온 김에 화장품 사야지 했다가 또 싼 것만 찾고 그런데 아무리 빠듯해도 그래요. 저희 신랑이랑 같이 사는 지금이 제가 살아왔던 인생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싫은 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죠. 다만 제가 돈을 벌다 보니까 그게 어떤 돈인지 알겠고 해서 손을 안 벌리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 남편 제가 좋아서 밥을 차려주긴 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찬 투정을 한다거나 밥 차려달라고 말한 적 없고 늘 상냥해요. 그리고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결혼 13년 차입니다. 그런데도 예전에 연애할 때처럼 뽀뽀를 하루에 20번은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니야 이거?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고 말해주는 남자입니다. 저는요 빈말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단 하나도 안 부러워요. 부유하게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부모님인 건 맞지만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아빠는 늘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걸 저와 함께 하려는 남편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농담 아니라 거의 모든 걸 함께 합니다. 똥 싸는 거 빼고. 제가 뭔가 꼼지락거리며 움직일 때,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거 할 때 누워서 TV를 본다? 여지껏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 다 쉬는 날 남편과 같이 있을 때 어쩌다 살짝 남편 몰래 제가 슈퍼라도 다녀오면 저 없어진 거 알자마자 바로 뛰쳐나와요. 저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그게 막 뭔가 멋있으면서도 엄청 귀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거 들지 말라며 막 뭐라 잔소리하죠. 이렇게 늘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공주 대접까지 해주는 사람과 살아서 그런지 옛날처럼 좋은 옷, 좋은 가방 없어도 훨씬 더 행복해요. 아니야, 돈이 최고야. 일곱 번째 사연. 저는 결혼을 결심한 게 한 번이 아니라 진짜 엄청 많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연애 초반 하루는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남편은 남친이지만 이제 그땐 중요한 일이 있었지만 그거 열일 다 제치고 바로 저에게 달려왔을 때 그리고 역시나 연애 초 남친 자취방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주기도 아닌데 갑자기 생리가 터져버렸어요. 거기다가 운도 지질이었지. 평소 혹시나 해서 늘 가지고 다녔던 생리대가 이날이면 하필 가방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 초반이라 부끄러워서 제가 사러 가기도 못하고 부탁하기도 민망했던 그때 나가기 힘들죠. 막 어쩌지를 못해 하니까 그걸 또 귀신같이 눈치를 채고 얼른 밖으로 나가 생리대를 사오는 겁니다. 완전 감동이었죠.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살짝 피비린내 같은 게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막 안절부절 막 물어도 대답을 못하고 막 그러니까 눈치를 챘다고 해요. 야,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암만 그래도 민망했을 텐데 부끄럽습니다. 고마운 남편이에요. 또 어르신들 대하는 태도가 늘 공손하고 너무 착합니다. 하나 더,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자기가 행복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웃으면서. 사실 제가 한 살 연상인데요. 6년 동안 잘 만나고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보면 그 집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역시는 역시 맞아요. 정말 시댁 식구들 모두가 남편만큼 사랑이 넘치고 또 남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나 신혼일 때야 뭐 당연히 꿀이 떨어졌다지만 이 남자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는요 사실 그 출산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아기를 바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단 둘이서만 쭉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약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딩크로 살자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번도 서운해하거나 뭐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해서 지금은 조금 더 큰 행복을 위해 제가 마음을 바꿨고 아기를 만들기 위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야. 8번째 사연. 다들 너무 달달하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자 적어보자 하는데 문제는 너무나 아쉽게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연애 시절 하루는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딱 한 입을 넣자마자 입에 안 맞았고 자극이 너무 심해. 뭐 고수 같은 거.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당시의 남친이 보자마자 진짜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왜? 별로야? 바꿔 먹을까? 이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 남자랑 결혼을 했고 잘 살다가 아들을 낳아 키웠는데 얼마 전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둘이서 식당에 들러 밥을 먹었대요. 중국집에. 그런데 짬뽕이 본인 생각보다 너무 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도 모르게 이건 너무 맵네 이러니까 그 중1짜리 아들이 마치 옛날에 지 아빠처럼 왜? 엄마 별로야? 나랑 바꿔 먹을까? 이랬다고 해요. 역시 피는 못 속인. 그 순간 예전에 연애하던 남편의 얼굴이 오버랩되고 뭐 어차피 붕어빵이니까 잘 됐겠죠.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 심쿵했다고 막 까르륵거렸어요. 남편도 자상하고 세상 좋은 사람인데 그런 아빠를 쏙 빼닮은 아들까지 갖게 됐다며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좋다고 막 자랑질하는데 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랑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면 그때 남편한테는 음식을 바꿔 먹었지만 이번에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랬다고 해요. 역시 아들이 남편보다는 아들이 부럽습니까? 부럽냐고. 이거 싫어요 누르는 사람은 부러워서 배알 꼴려서 그런 거야 진짜. 아시겠죠?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신랑 만날 거야. 좋아요 누르면. 남자들은 그런 신부를 만날 거고. 아시겠죠? 저를 한번 믿어봐요.